지하실 창고 깊은 곳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기던 지연은 깜짝 놀라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무엇이 넘어지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수도관이라도 터진 걸까? 지연이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따라 낡은 단독주택의 반지하 창고로 내려가자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의 날카로운 불빛이 눈을 찌푸리게 했다. 남편 민호는 반쯤 열린 이삿짐 박스와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랜 분홍색 표지의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다. 설마 그거 내 옛날 일기장이야?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 일기장들은 수십 년 전의 물건이었고 내용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역겨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지연아. 민호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신 일기장 말이야. 아주 화려한 기록들을 남겨놨더군.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 왜 그래? 알잖아. 어릴 때 철없어서 아무 말이나 써놓은 거야. 별거 아니야. 그녀는 일기장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더 꽉 쥐었다. 별거 아니라고? 내가 방금 뭘 읽었는지 알아? 민호의 콧구멍이 거칠게 벌어졌다. 세상에, 지연아. 당신이 날 완전히 박살냈어. 지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귀에서 둥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민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특정 페이지가 이미 여러 번 접힌 듯 너덜거렸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읽어 내려갔다. 민호가 빨리 결혼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해. 상우 오빠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는데. 아. 그리고 상우 오빠가 했던 그 짓은 정말. 민호는 읽기를 멈추고 거친 숨을 내쉬더니 다음 장을 넘겼다. 잠깐 더 있어. 상우 하나뿐만이 아니더군.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차 싶었다. 이것은 그녀가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치기와 불안감 속에서 겪었던 일들, 때로는 과장된 판타지들을 그 일기장에 적어두곤 했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묘한 스릴이었지만 지금은 재앙이었다. 여보, 지연은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다. 그거 다 30년도 더 된 일이잖아. 왜 이제 와서? 입 닥쳐. 민호가 소리쳤다. 목에 핏대가 섰다.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기더니 무작위로 문단을 읽기 시작했다. 어젯밤 철수가 나를 벽으로 밀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민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 외로워 죽겠는데 이번 주말엔 철수를 집으로 부를까봐. 와, 하루에 2명의 남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 아침엔 재훈이랑 있었고 저녁엔 명식이랑 만났는데 그 짜릿함은 말로 다 못해.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지만 아무도 다치는 사람은 없잖아? 민호는 몰라도 돼. 어차피 결혼하면 정착할 거니까. 구절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상우와의 일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일기장에는 훔친 키스부터 여러 남자와의 적나라한 관계,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판타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30년 전이야.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민호는 그녀를 노려보더니 일기장을 쾅 닫았다. 상관이 없어? 이걸 읽고도? 그가 일기장을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내 아내가 남자들을 갈아치우며 즐겼다는 자랑을 써놨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 지연은 뒷걸음질 쳤다. 두려움은 곧 방어적인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땐 어리고 멍청했어. 어리고 멍청해? 민호가 쏘아붙였다. 우리가 이미 약혼한 상태였을 때 쓴 글들이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 제발 좀, 여보. 지연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 쳤다. 마치 이게 어제 일어난 배신인 것처럼 굴지 마. 우리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된 일이야. 그 남자들 안 본지 수십 년이고 나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 권리가 있었어. 민호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울렸다. 나는 당신이 내가 군대 가거나 대학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해하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내가 등만 돌리면 딴 놈들이랑 뒹굴고 있었다니. 나는 완전히 속았어. 그냥 몇 번뿐이었어. 지연이 쉿소리를 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기억했다. 몇 번이 아니었다. 훨씬 많았다. 민호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몇 번? 당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봐. 남자를 쇼핑하듯 갈아치우는 내용이 페이지마다 가득해. 그리고 그 더러운 세부 묘사들. 민호는 구역질이 나는 듯 했다. 믿을 수가 없군.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봐,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과거를 바꿀 순 없잖아. 민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오, 그게 당신 변명이야? 오래전 일이니까 무효다?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지만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려 했다. 20대 때는 누구나 실수해. 이제 그만 넘어가. 민호는 다른 박스를 열어 옛날 사진들을 뒤적였다. 이것도 보관하고 있었더군. 이쯤 되면 당신이 그 더러운 추억들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민호가 꺼낸 것은 지연이 진작에 태워버렸어야 할 옛날 폴라로이드 사진들이었다. 민호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자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이 놈들은 누구지? 민호가 천천히 물었다. 사진 속 지연은 타이트한 상의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5명의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남자들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가장 최악인 건 지연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광란의 밤을 암시했고 사진 아래쪽 검은 매직으로 적힌 글귀가 방점을 찍었다. 최고의 밤.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왜 이런 배신의 증거를 추억이라고 가지고 있느냐고. 지연은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했지만 이번엔 몸이 떨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 잊어버렸다고. 민호는 사진이 손을 대게 하기라도 한 듯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나가. 여보. 나가라고 했어.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얼굴은 반항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깟 옛날 이야기 때문에 이 좋은 세월을 다 망치겠다고? 애초에 왜 지하실은 뒤져가지고. 잠시 후 민호가 일기장과 사진 뭉치를 들고 올라왔다. 당신 친정으로 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리 지를 때보다 차분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다. 나를 쫓아낼 순 없어.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진 안 돼. 민호가 일기장을 가리켰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알아? 난 30년 동안 우리 결혼 생활을 믿었어. 하지만 모든 게 첫날부터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지연은 눈을 흘겼다. 세상에. 여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겠어. 민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가 잘 살았나? 아니면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지겨워져서 나를 안전한 보험으로 선택한 건가? 바로 그게 문제야. 지연이 쏘아붙였다. 당신은 모든 걸 과대 해석하고 있어. 젊을 때 좀 놀았던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은 변해. 민호의 입술이 얇아졌다. 짐 싸. 아니면 내가 싸서 던져버릴 테니까. 지연은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진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에 옷을 구겨 넣었다. 문 밖에서 민호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방 지퍼를 닫기 전
침대 협탁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 딸 지은이, 아들 준서, 그리고 자신. 모두 같은 색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속삭였다. 진정할 거야. 진정해야만 해. 현관 밖. 민호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방을 차에 실었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민호를 노려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민호는 침을 삼켰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차를 몰고 나가는 지연의 백미러 속에서 민호는 일기장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만큼이나 그가 미웠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지연이 친정에 도착했을 때쯤 친구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다. 민호 씨가 동네 술집에서 다 떠들고 다닌대. 너 괜찮니? 친구 혜정의 문자였다. 지연은 욕설을 내뱉었다. 민호는 단순히 상처받은 게 아니었다. 동네방네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80대인 친정 부모님은 사위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꼈기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민호가 옛날 일기장을 보고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얘야,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결혼 전 일이라며? 근데 왜 김서방이 저렇게 화가 난 게냐? 복잡해요. 지연은 얼버무렸다.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났다거나 약혼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 그리고 그 5남자와 찍은 사진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표정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시각. 민호는 2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 남자랑. 역겨워.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지금 엄마 노릇하려는 거야? 엄마가 한 짓을 보고도? 아빠가 그 일기장 보여줬어. 스캔까지 해서 보냈다고. 약혼 중에 일주일 동안 남자 5명이랑 잤다는 게 사실이야? 지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건 문맥을 봐야 해. 그리고 수십 년 전 일이야. 지은이 콧방귀를 뀌었다. 엄마는 아빠를 속였어. 우리도 속였고. 나 정말 엄마 존경했는데. 지금은 진짜 혐오스러워. 전화가 끊어졌다. 며칠 뒤. 지연은 관계를 회복해보려 애썼지만 마지막 폭탄이 터졌다. 어느 오후 딸 지은이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 지연은 얼어붙었다. 일기장에 적힌 날짜들. 약혼 시기와 겹치던 그 문란했던 시기. 그리고 지은이 잉태된 시기. 그녀는 그동안 애써 지은 이 민호의 아이라고 믿어왔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겠는가? 그게 무슨 소리니? 간단한 친자 확인 검사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일이 계기가 됐어. 너 지금 비이성적이야. 그런 거 정확하지도 않아. 충분히 정확해. 아빠도 동의했고.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지. 지연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지연은 제발 민호가 친아빠이길 빌었다. 결과는 지연이 친정집에 있을 때 나왔다. 지은의 전화를 받은 지연의 손이 떨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 아빠 딸 아니래. 지연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에. 진짜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은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어.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라니. 엄마는 알고 있었어. 지연은 흐느꼈다.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어. 그냥 아니길 바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금 짐 싸고 있어. 이 동네 떠난대.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실 거래.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걸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고. 지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지은아,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해. 키운 정이 있잖아. 이젠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 없어.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차를 몰고 옛집으로 향했다. 굴욕감, 공포, 그리고 오기가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울었는지 화가 났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뻔뻔하기도 하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짐 챙기러 왔어. 지연은 방어적으로 말했다. 민호의 쓴 웃음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래, 다 가져가. 난 완전히 떠날 거니까. 지연은 멈칫했다. 우리 관계는? 우리 같은 건 없어, 지연아. 당신은 결혼 전부터 거짓말했고 바람 피웠고 심지어 우리 딸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더 이상 입에 담기도 싫군. 지연은 반박하고 싶었다. 민호 씨, 난 어렸고 누가 아빠인지 몰랐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 남자들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은이 키웠잖아. 그 세월이 있잖아. 민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세월? 지연아. 당신은 내가 지은이를 내 딸이라고 믿게 만들었어. 매일 밤 동화책 읽어주고 자전거 가르쳐주고 대학 등록금 대주면서 내가 친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조차 뺏었어. 당신과 지은이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나를 보호해? 민호가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 이기적이군. 당신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내 인생을 조작했어. 지연이 다가가려 하자 민호가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동정심 유발하거나 평판 회복하려고 온 거 다 알아. 나를 동네방네 망신 준 건 당신이잖아. 지연이 소리쳤다. 잘됐네. 민호가 맞받아쳤다. 당신의 그 거짓된 인생이 조롱거리가 되는 건 당연한 대가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민호가 문을 가리켰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지연은 그가 진심임을 알았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오열했다. 왜 울어?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연의 스캔들은 모든 미용실, 마트, 카페의 안주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올깬 혀를 찼다. 지연이네 소문 들었어? 딸이 민호 씨 자식이 아니라며. 옛날에 남자 5이랑 한꺼번에 놀아났다던데 사진도 있대. 지연은 마트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빨리 들어와라. 김서방이 통화하고 싶단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스피커폰으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부탁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부탁? 다음 주에 제주도로 떠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 지연의 속이 뒤틀렸다. 이혼이라니. 민호 씨, 제발.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 거고 당신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부모님은 사색이 되었다. 지연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겠다고. 당신이 30년 전에 이미 끝낸 거야.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알았어, 보내. 몇 주가 지났다. 지연은 민호가 수경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경은 다름 아닌 지연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내연남 상우의 전처였다. 기가 막힌 우연이자 악연이었다. 어떻게 수경이랑 나 보란 듯이 복수하는 거야. 지연은 분노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수경. 지연은 답장하려다 멈췄다.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느 추운 일요일. 지연은 민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이삿짐 트럭이 마당에 와 있었다. 민호는 지연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여긴 왜 왔어? 잠깐만 이야기 좀 해. 텅 빈 거실에는 박스들만 가득했다.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30년 세월. 그거 다 가짜 아니잖아.
나 그때 이후로는 당신한테만 충실했어. 민호가 코웃음 쳤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는데. 지은이 문제도 당신이 유일한 아빠야. 민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 말은 30년 전에 했어야지. 실수였어. 난 이제 그때 그 여자가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일기장을 보기 전엔 당신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사진, 난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남자들 5명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 그래. 민호가 속삭였다. 그리고 내 기분도 바꿀 수 없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끝내는 거야? 수경이랑 잘해보려고? 민호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적어도 수경이는 비밀 일기장 같은 건 없더군. 우린 끝났어, 지연아. 민호의 친구가 들어와 짐이 다 실렸다고 말했다.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코트를 챙겨 나갔다. 지연은 덩그러니 남겨졌다. 계절이 바뀌고 민호는 제주도에 정착했다. 딸 지은은 서울로 직장을 옮겼고 아들 준서는 연락을 끊었다. 지연은 늙은 부모님 집, 자신이 자랐던 작은 방에 갇혀 지냈다. 밤마다 옛날 사진을 보며 후회했다. 그 일기장을 태워버렸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쓰지 말았어야 했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해 근황을 물었지만 무시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한다. 언젠가 엄마를 용서해 주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지연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힘들겠지만 애들하고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걔들도 상처받았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다 제 업보죠. 남편은 잃었어도 자식까지 잃지는 마라. 자존심 다 버리고 빌어라. 지연은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민호는 제주도 바닷가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수경과 함께라는 얘기도 있었다. 지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날 지하실의 장면을 떠올렸다. 민호가 일기장을 들고 서 있던 그 순간, 사소한 추억이라 여겼던 그 기록들이 시한폭탄이 되어 그녀의 인생을 날려버렸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민호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낡은 천장뿐이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다. 그녀는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을 안고 남은 생을 견뎌야만 했다.